있잖아요. 저 오늘 되게 불편한 질문 하나 드리려고요.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서민이고 두 채 가진 사람은 투기꾼이에요? 근데 그 투기꾼한테 집 사라고 세금 혜택 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2026년 설 연휴 새벽이에요. 대통령이 SNS에 글 하나를 올렸는데 짧은 문장 하나가 대한민국 부동산판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다.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다. 이 말이 왜 이렇게 충격적이냐면요. 지금까지 집값 오르면 욕먹은 건 항상 투기꾼이었고 정치인들은 항상 규제하겠다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엔 그 구도 자체를 뒤집은 거예요. 오늘 이 영상도 그 구도를 같이 뒤집어 볼 거예요. 집값을 올린 게 개인의 탐욕인지 아니면 그 탐욕이 작동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인지요. 경제학에 지대 추구라는 이론이 있어요. 생산적인 활동 없이 제도의 허점만 이용해서 이득을 챙기는 행위인데요. 부동산 투기가 딱 이거거든요. 그 허점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딱 10분만 같이 봐주세요. 이 영상 다 보고 나면 부동산 뉴스 볼 때 눈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다정한 경제 지식 놓치지 마세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도요. 그리고 댓글에 본인이 다주택자인지 아닌지만 살짝 적어주세요. 왜 그러냐고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됩니다. 설날 새벽 6시예요. 보통 사람들은 전부 치고 있을 시간인데 대통령은 SNS를 켰어요. 올라온 글의 핵심이 이거였어요. 다주택자가 문제가 아니라 다주택이 이득이 되게 만든 정치 시스템이 문제다. 언뜻 보면 다주택자 편드는 말 같죠? 근데 뒤집어 보면 훨씬 무서운 말이에요. 집값 올랐을 때 욕먹은 건 항상 다주택자였어요. 근데 그 구조를 설계한 정치인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책임진 적이 없었거든요.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시장 실패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못된 인센티브 설계가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사회적 손실로 만든다고요. 다주택 보유에 세금 부담도 없고 오히려 혜택이 있던 시절엔 집 여러 채 사는 게 개인 입장에서 완전히 합리적인 선택이었거든요. 문제는 그 합리적인 선택이 집값을 밀어 올리고 무주택자의 삶을 짓눌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왜 그런 인센티브가 만들어졌느냐? 투기꾼 탓하기 전에 투기가 이득이 되는 구조를 누가 허락했냐는 거죠. 그리고 야당이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설 연휴는 원래 정치 휴전 기간 같은 거잖아요. 근데 올해는 달랐어요. 명절 밥상 위에서 제일 많이 나온 말이 부동산이었고 그 민심이 그대로 정치판으로 튀었어요. 집값 얘기 나오면 항상 싸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싸우는 동안에도 집값은 항상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동산 정치 싸움 패턴을 보면 진짜 흥미로워요. 집값 오르면 여야가 서로 책임 떠넘기고 집값 내리면 경기 침체 걱정한다며 조용해져요. 결국 어느 쪽도 집값을 진심으로 잡고 싶지 않은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공공선택 리론, 퍼블릭 초이스 티오리. 정치인도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개인이에요. 집값 오르면 세수 늘고 자산 보유 유권자들이 좋아하거든요. 집값을 근본적으로 잡을 정치적 동기가 구조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이번 설 연휴 공방이 단순한 여야 싸움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어요. 부동산을 둘러싼 정치 경제학의 민낯이 터진 거거든요. 그럼 야당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맞받아쳤을까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바로 치고 나왔어요.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몰아세우는 건 국민 편 가르기고 선거 브로커 같은 짓이라고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다주택자 중엔 은퇴하고 월세 받으면서 사는 평범한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분들까지 사회악으로 묶는 게 맞냐는 지적, 사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야당 논리를 경제학적으로 풀면 이래요.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임대인을 적대시하면 임대 공급이 줄고 전세, 월세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2020년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전세 가격이 폭등했던 거 기억하시죠? 낙인 효과, 스티그마 이펙트, 특정 집단을 사회악으로 낙인 찍으면 정책 논의보다 감정적 대립이 먼저 앞서요. 여당은 구조 논정으로 끌고 가고 야당은 감정 싸움에서 이기려는 거예요. 이 싸움, 표면상 부동산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프레임이 유권자를 더 많이 움직이느냐의 싸움이에요. 근데 그 프레임 뒤에 숨은 진짜 숫자들이 있어요. 데이터로 보면 어떨까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불편해요.
대통령 발언의 핵심이 개인 탓이 아니라 시스템 탓이잖아요. 근데 이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데이터가 받쳐줘야 하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2000년대 초중반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있긴 했는데 각종 감면 조항이랑 특례 덕분에 실제 세부담은 거의 없었어요. 3주택 이상도 사실상 세금 없이 굴릴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 구조 누가 만든 거게요? 헨리 조지의 토지 가치세론, 토지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은 개인이 만든 게 아니라 사회가 만든 거예요. 지하철이 뚫리고 학교가 생기면 내 집값이 오르잖아요. 그 이익을 사회가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 19세기에 이미 나왔어요. 싱가포르는 이걸 실제로 구현했어요. 토지 국유화에 가까운 공공주택 시스템으로 인구의 80% 이상이 공공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집이 투기 수단이 아닌 삶의 터전인 나라가 진짜로 있다는 얘기예요.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 특례는 많았고 임대사업자 혜택은 넘쳤어요. 이 구조를 설계한 건 역대 정치인들이에요. 여당도 야당도 모두 다요. 이게 오늘 논쟁을 불편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예요. 근데 이 정책 논쟁이 갑자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예상 못 하셨을 거예요. 정책 논쟁이 감정 싸움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잖아요. 민주당이 갑자기 야당 대표의 품격을 문제 삼기 시작했어요. 설 연휴에 대통령한테 비난만 쏟아내는 게 매너가 있는 거냐고요. 정치에서 품격 논란이 나오는 타이밍은 항상 비슷해요. 논리에서 밀리기 시작할 때예요. 이건 여야 모두한테 해당되는 공식이에요. 프레임 효과, 프레이밍 이펙트. 똑같은 사실이라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반응이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여야는 부동산이라는 같은 사실을 완전히 다른 액자에 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본질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정작 무주택자는 전세 구하려는 사회초년생은 30년 모아도 서울에 집 한 채 못 사는 그 사람은 이 싸움에서 완전히 지워지고 있거든요. 이게 부동산 정치의 가장 큰 문제예요.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정작 집 없는 사람 얘기는 안 해요. 투기꾼 얘기, 정치인 얘기, 품격 얘기만 하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이 모든 것 뒤에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였을까요? 대통령이 SNS 말고 공식 메시지에서 이런 말도 남겼어요. 남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지 못하는 세상,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은 지금 이 순간 완전히 합법이에요. 법이 허락한 걸 도덕적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합법이랑 정당함은 다르거든요. 노예제도는 한때 합법이었고 여성 참정권 박탈도 합법이었어요. 법이 곧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케티의 R 적다 G 법칙, 자본 수익률 R이 경제 성장률 G보다 지속적으로 높으면 불평등이 심화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집값이 오르는 사회는 이 법칙의 교과서적인 사례예요. 자산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의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자동으로 벌어지는 구조거든요. 대통령의 발언은 이 문제를 법이 아닌 구조의 문제로 접근하겠다는 선언이에요. 지금은 합법이지만 앞으로 그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거죠. 실제로 가능하냐는 또 다른 얘기지만 방향 자체는 경제학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날카로운 발언을 올린 바로 그날 대통령이 한 행동이 또 화제가 됐어요. SNS에서 날카로운 발언 올린 그날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랑 같이 영화관에 갔어요. 근데 본 영화 제목이 왕이 된 남자였거든요. 이 타이밍에 이 제목, 우연이라고 보기엔 좀 묘하지 않아요? 정치에서 우연은 없어요. 모든 공개 행보엔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심지어 보는 영화 제목까지도요. 시그널링 이론, 사이널링 티어리. 정치인의 공개 행동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유권자한테 보내는 신호예요. SNS 발언이랑 영화 관람을 같은 날 배치한 건 개혁 의지랑 소탈한 인간미를 동시에 전달하는 계산된 구도일 수 있어요. 물론 시선이 두 가지로 갈렸어요. 명절에도 민심이랑 함께하는 소탈한 모습이라는 긍정 반응이랑 SNS 논쟁 던져놓고 영화 보러 가는 계산된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왔거든요. 어느 쪽이 맞든 중요한 건 하나예요. 정치인의 메시지는 말로만 오지 않아요. 행동으로, 타이밍으로, 심지어 보는 영화 제목으로도 와요. 그걸 읽을 줄 알아야 정치를 제대로 볼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이 모든 걸 다 보셨잖아요. 그럼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두 가지 입장이 머릿속에 정리됐을 거예요. A. 집값을 올린 건 투기 심리를 가진 개인이다. 다주택자를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 B. 집값을 올린 건 투기를 조장한 잘못된 정치 시스템이다. 제도를 설계한 정치인이 먼저 책임져야 한다. 근데 사실 C가 있어요. 둘 다 맞다는 거예요. 잘못된 제도를 이용한 개인도 있고 그 제도를 설계하고 방치한 정치인도 있어요. 이 싸움에서 아무도 완전히 자유롭지 않아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해결책은 사실 명확해요. 보유세 높이고 불로소득 환수하고 공공임대 늘리면 돼요. 싱가포르가 그렇게 했고 독일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 나라들 집값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왜 한국은 못할까요? 집값 오르면 손해보는 정치인이 없어서예요. 오히려 집 가진 유권자들이 좋아하니까요. 이 구조를 바꾸려면 집 없는 사람들이 더 크게, 더 단단하게 목소리를 내야 해요. 다정한 경제 지식 놓치지 마세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이런 경제 이슈 계속 같이 파고들 거예요. 댓글에 A, B, C 중 하나만 남겨주세요. 본인이 집 있는지 없는지도 같이요. 집 있는 분이 B를 얼마나 찍는지, 없는 분이 A를 얼마나 찍는지 같이 확인해 봐요. 결과가 꽤 흥미로울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